다음으로 이제 했어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 관련된 기출 현황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이번 시간에 풀어주는 건 아니고 진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을 잡을 때 참고하세요 하고 참고로 실어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 보시면 자료에 보시면 용어 관련, 의무적용 대상식품, 선행요건, 12절차 관련해서 나름의 카테고리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용어 관련 문제 먼저 볼게요. 용어 관련해서는 이제 중요관리점이랑 한계 기준에 대해서 묻는 거, 그 다음에 3번이나 개선 조치랑 검증의 정의를 쓰는 문제가 3번이나 출제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는 해썹의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하고 중요관리점의 정의에서 구멍을 뚫어놨어요. 구멍을 3군데 뚫어놓은 요런 문제. 요거랑 이제 그 다음 문제. 여기는 21년도 2회차 문제인데요. 용어를 4개나 물어봤어요. 용어의 정의를. 근데 이제 정의를 쓰는 건 아니고 정의를 보고 어떤 용어인지 맞추는. 그래서 이거란 어떤 것을 말한다. 또 이거란 어떤 것을 말한다 해서 4가지에 대해서 정의를 쓰는, 용어를 쓰는 정의를 주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런 것까지 해서 용어 관련해서는 제가 최대한 2004년도 그 연도 구분 없이 최대한 골고루 살펴봤을 때 용어 관련해서는 7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의무적용 대상식품, 요거 저번 시간에 엄청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싶어가지고 다시 열심히 찾아보니까 2007년도에 해썹의 의무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식품을 3가지 쓰시오 하고 의무적용 대상식품을 묻는 문제가 나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무지막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이걸 쓰기 위해서는 그 법적인 용어를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 하면은 제 생각에는 저랑 그때 같이 풀어가지고 뭐 냉동 피자류, 냉동 만두류, 냉동 면류 이러면서 그 의미를 해석해서 풀어서 공부했던 내용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내용보다는 시행규칙 제62조에 있는 표현 그대로 쓰는 게 여러분들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어떻게 채점될지 모르기 때문에, 채점자가 어떤 기준을 두고 채점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려면 법적인 그 법령에 있는 그 표현을 그대로 수산 가공식품류의 어육 가공품 중 어묵, 어육 소세지 이런 식으로 좀 완성된 법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조심히 한번 이야기해봅니다. 이미 3가지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외우기 쉬운 거 3개 먼저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 이후에는 의무적용 대상식품 관련된 문제가 나오진 않았어요. 혹시 모르니 3개 정도는 외워둬도 괜찮겠다. 뭐 레토르트 식품 이런 거 있었잖아요. 간단한 거. 빈과류 중 빈과 이런 거. 간단한 거 여러분들 외울 수 있는 거 3개 정도는 대비를 하셔도 좋겠다. 그 다음 이제 선행요건 관련된 내용인데요. 선행요건 관련된 문제는 요즘에 좀 많이 나왔어요. 올해 24년도에는 선행요건 관련된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자, 냉장온도와 냉동온도, 이렇게 똑같이 냉장온도랑 냉동온도, 온도에 대한 얘기를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줄글로 냉장온도와 냉동온도를 쓰시오 하고 준 것도 있고, 20년도 1회차에는 그 선행요건 안에 냉장온도 조건에 관련된 그 내용을 그대로 뜯어왔어요. 그대로 발췌해서 냉장시설은 하고 온도가 들어갈 내용에 빈칸을 뚫어 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출제된 적이 있었고, 이렇게 선행요건을 발췌해서 별표 1의 내용을 발췌해서 그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다. 아, 그러니 우리 그 자료에 실려있는 선행요건 별표 1 그 부분은 조금 자세히 봐두면 좋겠다 하고, 다음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따라 하고 이제 집단급식소 하면서 우리 자료에 2번 내용의 선행요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보존식에 대한 기준을 분량, 온도, 시간 포함해서 쓰시오가 2번이나 나왔어요.
보존식에 대한 내용, 제가 보존식은 문장이 길지도 않고 여러분들 요거는 출제가 2번 됐으니까 꼭 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보존식에 대해서 안 보고도 그냥 어떤 내용을 포함해서 쓰는지 이런 말이 없더라도 선행요건에 있는 그 한 줄, 한 줄 좀 넘어갔죠, 자료에서? 그 한 문장 여러분들 잘 한번 혼자서 잘 쓸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년도 1회차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얘도 똑같이 시작해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따른 하고 여기는 식품 제조가공업소 하면서 축산물 작업장업소까지 우리 자료의 네모 1번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영업장 관리 중 작업장 선행요건 3가지를 쓰시오. 이거 제가 선행요건 수업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그냥 이렇게 해서 그 3개 외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그 내용 들어간 그 3가지를 정말 쓰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얘도 사실 무지막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한번 이런 문제도 나왔구나. 그 별표 1이 좀 중요하구나 하고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4년도 1회차에는 해석 적용 시 공중낙 하균 검사를 기준으로 구역을 분리하고 이 각각의 구역이 어느 구역인지 찾아가는 이런 문제, 이 표도 함께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해석하는 그런 문제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청결, 준청결, 일반 구역 찾아가는 문제였어요. 다음 24년도 2회차에는 선행요건 종류, 그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행요건의 8가지 중에서 우리 영업장 관리, 위생 관리, 제조가공시설 설비, 냉장냉동시설 설비, 용수하고 이 뒤에 3가지 더 있었습니다. 3가지 더 있었어요. 그 3가지가 무엇인지 우리 선행요건 시작하는 페이지의 박스 안에 있는 과목부터 암호까지 있었던 그 내용에 대해 묻는 문제였고 제가 역시나 수업 시간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24년도 3회차에는 다음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인증기준 선행요건의 개인위생관리 중 일부이다 라고 해서 여기도 역시 별표 1 우리 책에 실려있는 우리 자료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발췌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작업장 내에서 작업 중인 종업원 등은 땡땡땡을 항시 착용해야 하며 개인용 장신구 등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 개인위생관리에 대한 선행요건이 그대로 발췌돼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빈칸이 뚫어진 이것도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것들이 나왔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만 보더라도 별표 1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왜 이 선행요건 그 긴 내용을 1시간에 걸쳐가지고 굳이 다 읽어줬는가 이제 좀 이해가 되실까요? 별표 1을 조금 자주 보면서 사실 외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졸려요. 너무 글씨가 많고 기니까 조금 읽다 보면 좀 지루하고 루즈해지고 졸린데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선행요건 한번 읽어볼까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개인위생관리에 가기 전에 잠이 옵니다. 이렇게 선행요건 관련된 문제까지 다 살펴봤는데 선행요건 관련된 내용은 선행요건은 8문제. 근데 이 중에서 8문제인데 이 중에서 3문제가 2024년도 문제예요. 굉장히 근래에 많이 나왔죠. 그것도 회차마다 하나씩. 1회차에 하나, 2회차에 하나, 3회차에 하나. 그 다음 어마무시한 기출 연도표기 보이시죠? 이 연도표기 압도적이죠. 2006년부터 22년까지 꾸준히 출제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 해석 준비 단계 절차와 실원칙을 쓰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12절차에 대한 순서를 쓰세요 하는 거고 제가 그래서 엄청 강조하고 진짜 밑도 끝도 없는 암기 팁까지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꼭 외워주세요 하고 말씀드린 근거입니다. 자, 2009년도와 12년도에는 제품 설명서와 공정 흐름도 작성의 주요 목적과 각각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해가지고 준비 단계 관련된 문제 나왔고요. 목적과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 의해 함께 쓰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2009년도 3회와 2020년도 3회는 약간 비슷한 문제였어요. 이때는 물리적 위해 요소의 정의와 원인을 쓰세요.
아까 이런 칙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물리적 위해 요소의 정의와 원인을 쓰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 우리 P에 대해 묻는 문제가 있었다. 근데 똑같이 이 위해 요소의 정의라던가 이런 걸 묻는데 20년도 3회차에서는 우리 아까 위해 요소 분석 단계에서 봤던 위해 요소 분석표를 제시해주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BCP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니 각각의 예를 하나씩 들어서 설명해보세요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같은 내용을 정말 그냥 말 그대로 기출과 똑같이 출제할 때도 있지만 같은 내용을 묻더라도 형태가 약간씩 다른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충분히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도 충분히 다르게 변형돼서 나올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제가 CCP 중요관리점 결정도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문제입니다. 다음은 중요관리점, 그러니까 CCP 결정도이다. CCP가 맞는지 OX, CCP가 맞으면 O, CCP가 틀리면 X를 하세요 하는 문제였어요. 진짜 우리 아까 봤던 중요관리점 결정도였고 질문 1, 2, 3, 4, 5 있습니다. 이 문제 진짜 보자마자 기억하실 것 같아요. 3이랑 5의 CCP가 나왔어. 3에선 얘였고 5에선 아니오였어 하면서 이런 위치를 묻는 문제가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물론 이 질문의 내용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출을 바탕으로 우리 생각해 봤을 때 이 질문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보다 어느 부분이 CCP인지 묻는 문제가 더 많이 나왔으므로 우리는 요거부터 외우고 시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괜찮으실까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그동안 기출되었던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2절차 관련된 문제는 와 관련된 문제는 12문제 정도. 압도적으로 여기서 많이 나왔죠. 어쨌든 최근에는 선행요건 쪽에서 많이 나왔고 꾸준히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은 12절차. 그리고 잊을만 하면 나오는 용어. 전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얘도 적지 않게 나왔었기 때문에 용어도 중요하고 선행요건도 중요하고 12절차도 중요한데 제가 그냥 계속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출됐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집중하셔야 돼요. 자, 이거 용어 중요합니다. 자, 별표 1 여러분들 여러 번 읽어보세요 라고 계속 말만 하는 것보다 어떤 형태로 어떤 식으로 기출되었던 문제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아무래도 진짜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진짜 용어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용어를 이렇게 외워야겠구나. 이런 키워드들 먼저 외워도 되겠구나. 절차 순서가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게 약간 좀 와닿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준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출 현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계획을 세우는 부분에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해썹 특강이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왜 이렇게까지 루즈하게 설명하지? 라고 느끼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선에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법적인 용어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게 굉장히 쉽게 풀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 강조 많이 하려고 노력했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는 방향이 뭐가 있을까 곰곰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한번 제공하면 좋겠다. 기출문제 한번 싹 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도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내용을 빠른 시간 안에 학습한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들었을 때 그럴 수 있지. 맞아,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들었던 내용들이 나중에 혼자 자료를 볼 때는 이게 왜 무슨 말이지? 이거 무슨 말이지? 이거 이상한 것 같은데? 여기 이해가 안 되는데? 하면서 갑자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빠른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저랑 이렇게 공부를 했다 보니까 저랑 같이 들을 때는 이해가 됐던 내용들이 혼자 복습할 때 약간 헷갈리거나 혼동되거나 힘든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Q&A나 카페 통해 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답변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외워야 한다
된다라는 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최대한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되면 사실 별도의 암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해를 하면 외워지기 때문에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정도는 외워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꼭 한번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해썹 특강 한 8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